할머니 곁에는 누런 털의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졸졸 따라다녔어요. 순자 할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들 때마다 복실이는 그 발치에 얌전히 앉아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다시 움직이면 또 졸졸 따라 나섰죠. 복실아, 오늘도 날이 참 좋다. 그치? 이렇게 좋은 날 할아버지는 또 혼자 계시겠네? 할머니의 남편인 이영감은 3년 전부터 치매가 부쩍 심해져서 읍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는 건 변치 않는 소중한 일과였답니다. 4명이나 되는 자식들은 모두 서울이며 부산으로 떠나 재 살기 바빠서 명절이나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비췄어요. 복실아, 마당에 얌전히 있어. 할미 고추 좀 널고 올게. 순자 할머니가 새빨간 고추를 소쿠리에 담아 마당에 널자 복실이는 그 옆에 스르르 누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그랬듯 복실이는 할머니가 일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함께했죠. 7살이 넘은 복실이는 이제 예전처럼 날쌔진 못했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껌딱지였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순자 할머니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은 남편 면회 가는 날이니까요. 복실이는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자 뭔가 눈치챈 듯 들떠서 방 안을 뱅글뱅글 맴돌았어요. 복실아, 오늘은 집에 얌전히 있어야 해. 할아버지 뵙고 올게. 그 말에 복실이의 눈빛이 순간 서운함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도 복실이를 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요양병원에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마당 한쪽 나무에 복실이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두었어요. 해질녘에 올 거니까 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알았지?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고운 할머니의 뒷모습이 오후의 햇살 속으로 아련히 멀어져 갔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순자 할머니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며 오늘 만난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죠. 남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다정하게 남편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답니다. 먼 산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할머니는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복실아, 할미 다녀왔어.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무에 묶어두었던 복실이의 목줄은 뚝 끊어져 있고 마당 어디에도 복실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복실아, 복실아.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텅 빈 마당에 메아리 쳤어요. 이웃집 박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며 물었어요. 아이고 순자 양반 무슨 일이야? 복실이가 없어졌어요. 복실아, 복실아. 순자 할머니의 절박한 외침이 해질녘 골목을 슬프게 울렸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웃집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순자야, 혹시 아까 개장수 트럭이생 하고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은데 설마.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개장수라니.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복실이가 줄을 끊고 도망쳤거나 아니면 누가 풀어주었을 수도. 순자 할머니는 온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복실이를 찾아 헤맸어요. 밤이 깊어가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복실아. 마을 이장님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복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붙여볼까요? 큰아들 민준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민준이는 그날 바로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도와 복실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었죠. 잃어버린 우리 복실이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복실이의 특징과 할머니의 연락처를 적었어요. 민준이와 순자 할머니는 읍내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찾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개장수 차가 지나가던데 하는 이웃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서성거렸어요. 복실이를 만난 지 7년. 그동안 복실이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고 자식들이 모두 떠난 뒤 복실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말벗이었죠. 복실아, 제발,
꼭 돌아와야 한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복실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방송으로도 몇 번이나 알리고 주변 동물병원에도 모조리 연락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민준이는 월요일이 되자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마당에 복실이의 밥그릇을 내놓았어요. 혹시라도 복실이가 돌아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밥그릇은 늘 그대로였고 차가운 이슬만이 그곳에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고 기력도 뚝 떨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가는 날에도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남편의 손만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복실이가 없어졌어요. 남편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놓인 복실이의 밥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밥조차 담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복실이가 사라진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날이었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삶에서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자식들은 명절에 잠시 찾아왔지만 그것도 눈 깜짝할 새였어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떠나버렸죠. 어머니, 이제 새강아지 한 마리 들여보세요. 그래야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작은 딸 서연이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답니다. 새 강아지라니, 복실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7년을 함께한 둘도 없는 가족이자 친구였으니까요. 아니다. 우리 복실이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게다. 할머니의 말에 서연이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복실이가 돌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서연이가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복실이의 밥그릇은 여전히 마당 한편에 놓여 있었어요. 먼지와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밥그릇을 들어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때인가 보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포기했습니다. 복실이가 돌아올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그렇게 접은 것이지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침내 슬픔을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지친 마음이 잠시 쉬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고구마 순을 심었죠. 장날에는 읍내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웃과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전의 할머니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마음속의 거대한 구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할머니조차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텃밭에 고구마 순도 심었어요. 올가을에는 맛있는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겠죠? 남편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복실이 이야기도 잔뜩 했지만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가슴이 아렸으니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여보를 찾아올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고 이제 복실이마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혼자뿐이라 밥을 많이 하지도 않았죠. 간단히 끓인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을 구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시간에 복실이가 꼬리를 치며 기다렸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반겨주는 존재가 없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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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었나.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낑낑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것이 환청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복실이를 그리워하며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꿈에서 복실이가 짖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기도 했었죠. 또 헛것이 들리는 거겠지. 할머니는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하게. 낑낑, 낑.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 물기를 닦고 아주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미세하게 무언가 긁는 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초라한 형체가 보였어요. 피골이 상접한 누렁개 한 마리가 현관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실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개는 희미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푹 쓰러졌어요. 아이고, 복실아. 할머니는 황급히 개를 안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진 몸, 상처투성이인 털, 굶주림의 앙상한 모습. 하지만 분명 복실이었습니다. 7년을 함께한 내 새끼를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복실아, 정신 좀 차려봐. 복실아. 할머니는 아들처럼 여기는 읍내 동물병원 원장에게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죠.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황을 들은 수의사는 바로 병원으로 나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복실이를 담요에 소중히 감싸 안고 숨이 넘어가라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복실이 맞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수의사 지훈 씨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확신의 찬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복실이 맞아. 여기 넘어진 왼쪽 귀 끝이 살짝 접혀 있잖아. 이건 어릴 때 다쳐서 생긴 흉터야. 우리 복실이가 틀림없어. 지훈 씨는 복실이를 세심하게 검사했습니다. 심한 탈수 상태에 영양실조, 그리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특히 발바닥은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다 헐어서 피가 맺혀 있었죠. 할머니, 복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탈수랑 영양실조가 심하고 상처 감염도 걱정되고요. 하지만 다행히 내부 장기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수액 맞고 푹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복실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진 몰라도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살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실이는 링거를 맞으며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할머니가 손을 잡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 복실이 많이 고생했지? 이 할미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아이고, 내 새끼. 지훈 씨는 복실이를 하룻밤 입원시키자고 제안했어요. 할머니는 자기가 밤을 새우겠다고 고집했지만 지훈 씨가 간곡히 말렸습니다. 할머니도 쉬셔야 해요. 제가 잘 돌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그때 복실이 상태 다시 보고 집에 데려갈 수 있을지 결정해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실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꼭 꿈만 같았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할머니는 서둘러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할머니, 복실이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어요. 정말 의지가 강한 친구네요.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고 내일쯤 집에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후 순자 할머니는 드디어 복실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당분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심한 운동은 피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뼈가 드러날 만큼 말랐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그 반짝이는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할머니는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복실이는 할머니의 품에 얌전히 안겨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아주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자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실이는 주변을 아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풍경,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있던 곳. 복실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할머니가 평소 앉는 텐마루 옆에 털썩 누웠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복실아. 여기가 내 자리였지. 네가 늘 있던 자리. 할머니는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복실이의 밥그릇을 다시 꺼내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처방해준 특별 사료를 담아 복실이 앞에 놓아주었죠. 복실이는 천천히 일어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복실이 잘 먹는구나. 아이고 예뻐라. 이제 얼른 살이 올라야지.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방 한구석에 마련해준 복실이의 방석에서는 새근새근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랜 시간 낯선 곳을 떠돌았던 복실이에게도,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할머니에게도 오늘은 너무나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복실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할머니가 일어나는 소리에 꼬리를 파닥파닥 흔들며 반겼죠.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아, 잘 잤어? 우리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할머니는 신이 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더 꺼냈습니다. 복실이에게는 영양 많은 사료와 함께 푹 삶은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섞어주었죠. 복실이가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도 자신의 아침밥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밥맛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전처럼 활발하게 따라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한시도 할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은 복실이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순자 어르신, 정말로 복실이가 돌아왔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시원한 차를 내왔습니다. 복실이는 낯선 사람이 왔지만 크게 짖거나 경계하지 않았어요. 몸이 약한 탓도 있었지만 이장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할머니는 이장님을 바라보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실은 작년에 개장수 트럭이 저기 고갯길에서 뒤집어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때 차가 뒤집히면서 안에 있던 게 몇 마리가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이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장수차 사고라니. 금시초문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요? 복실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르신이 너무 상심하셔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지요. 할머니는 손에 힘을 꾹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실이는 개장수에게 잡혀가다가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1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이제야 집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실이는 대체 어디서 지낸 걸까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오직 복실이만이 그 험난한 여정을 알고 있겠지요. 아마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오직 집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르신,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실이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집을 찾아 돌아온 그 굳은 의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장님이 떠난 후 할머니는 복실이 곁으로 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복실아, 너 이 할미를 찾으려고 그 먼 길을 돌아온 거구나. 할머니는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복실이는 약한 소리로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그렇게 둘은 아주 오랜 시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실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많이 야위었지만 걸음걸이가 조금씩 힘차졌고 밥도 아주 잘 먹게 되었죠. 할머니는 매일 지훈 씨의 조언대로 복실이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챙겨주고 상처 부위를 세심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실아, 우리 산책 좀 해볼까? 멀리는 말고 우리 마당에서만 살살 걸어보자. 할머니의 말에 복실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산책이었지만 둘에게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복실이는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보는 풍경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복실이의 기적 같은 귀한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1년 넘게 떠돌다 스스로 집을 찾아온 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순자 할머니, 복실이 정말 기특하네.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더 의리가 있어.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복실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자식들도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주말에 바로 내려오겠다고 했고 작은 딸 서연이도 곧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실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꼭 전하고 싶었어요. 여보세요? 저 이영감님 병실이죠. 오늘 할아버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아, 네 할머니. 안정적이세요. 오늘은 식사도 잘하셨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우리 집개가 돌아왔다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1년 만에 집을 찾아왔다고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죠. 네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세상에.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복실이가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복실이를 데리고 남편을 한번 보러 가볼까?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복실이를 데리고 면회를 가도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처음에 병원 측은 규칙 때문에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할머니가 복실이의 기적 같은 사연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아주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어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복실이를 정성껏 목욕시키고 털을 곱게 빗겨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며 자기도 덩달아 들뜬 모습이었어요. 복실아, 오늘은 할아버지 만나러 가볼까? 오랜만이지, 응?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할머니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여보가 복실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 괜히 데리고 가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복실이는 할머니 품에 얌전히 안겨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에서 약속한 대로 아주 잠시만 면회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와 복실이를 남편의 병실로 안내했죠.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복실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복실이를 보는 순간 그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복실이를 남편 옆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복실이는 잠시 주변을 킁킁 살피더니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복실이가 남편에게 다가가자 병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도 문 앞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무릎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손길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이놈, 아직 안 죽었네. 남편의 목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거칠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잡혔고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맺혔습니다. 여보!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복실이를 알아보다니.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던 남편이 우리 복실이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나,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남편은 복실이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도 많이 늙었구나. 나처럼. 순자 할머니는 남편 옆에 주저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남편과 할머니 사이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 그들이 모두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처럼 말이죠. 여보, 복실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딜 그리 헤매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건 아득한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아주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다고 알려주었어요.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여보, 다음에 또 올게요. 복실이도 또 데리고 올게요. 남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복실이는 남편의 손등을 한번 핥았습니다. 마치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병원을 나오는 길에 담당 의사가 순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할아버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하셨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옛 기억이 번쩍 하고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복실이 덕분이에요. 7년을 함께한 진짜 가족이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끔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시기 전에 꼭 병원에 연락 주시고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자식보다 더 가족 같았던 복실이가 남편에게도 이렇게나 특별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없이 기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복실이가 돌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견디고 기어코 집을 찾아온 복실이의 굳은 의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지요.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마당에 복실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실이는 익숙한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늘 앉던 툇마루 앞에 편안하게 몸을 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복실이의 밥그릇에 특별히 맛있는 사료와 함께 작은 고기 조각을 듬뿍 섞어주었습니다. 복실이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살랑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복실아, 정말 고맙다.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할머니의 말에 복실이는 잠시 밥 먹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나도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복실이의 자리를 다시 아늑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었죠. 복실이는 그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자리에 누워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실이의 고른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 시간 텅 비어 공허했던 집 안에 다시 따스한 생명의 온기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마당에는 다시 활기가 넘실거렸습니다. 복실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죠. 비록 예전만큼 펄펄 날아다니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어볼까? 할머니가 작은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향하자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졸졸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땅을 파고 모종을 심는 동안 복실이는 그 옆에 얌전히 앉아 할머니를 지켜보았죠. 따가운 여름 햇살 아래 둘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도 복실이의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자주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복실이도 이제는 아이들과 제법 친해졌어요. 특히 옆집 사는 7살 소년 지수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꼭 할머니 집에 들러 복실이와 놀다 가곤 했죠. 할머니, 복실이는 정말 똑똑해요. 제가 부르면 막 알아듣고 달려와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실이는 언제나 현명한 아이였어요. 그랬기에 그 험난한 여정 끝에 기어코 집을 찾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려와 집안일을 도왔고 작은 딸 서연이도 틈틈이 들렀습니다. 그들은 복실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에 마음을 놓았죠. 어머니,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에요. 복실이가 대체 어떻게 그 먼 길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인연의 힘이었으니까요. 병원의 허락을 받아 순자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실이를 데리고 남편을 면회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복실이가 오는 날이면 눈에 띄게 활기찬 모습을 보였죠. 모든 것을 온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복실이의 존재가 남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복실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복실이 이제 살도 많이 오르고 아주 좋아졌죠? 남편은 말없이 그저 복실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고 할머니의 작은 텃밭에는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추는 새빨갛게 익었고 고구마도 아주 실하게 자랐죠. 할머니는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 김치도 담그고 밑반찬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복실아,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네가 돌아와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것 같아. 복실이는 할머니의 말에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텅 비었던 마당의 밥그릇에는 다시 맛있는 밥이 담기고 할머니의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순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할머니의 발치에 편안히 누워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문득 할머니는 복실이가 없었던 그 1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춥고 공허하고 또 쓸쓸했던가. 그리고 지금은 또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가. 복실아. 할머니의 부름에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복실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복실이는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 두 존재를 다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두 영혼이 다시 함께하는 지극히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다고. 진짜 가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리고 희망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낸다고. 복실이의 귀환은 단순한 동물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의리, 그리고 희망이 만들어낸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자, 복실아. 할머니의 속삭임에 복실이는 눈을 감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존재의 숨소리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였습니다.